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세일랩의 김소연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설명 가능 알고리즘들을 간단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툴킷인 캡텀이라는 툴킷을 사용해보는 튜토리얼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어, 네, 오늘 소개할 툴킷은 캡텀입니다. 캡텀은 라틴어로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기반으로 파이토치 기반의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입력 기여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텐서플로우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investigate라고 하는 GitHub 리포지토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캡텀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다큐멘트들이랑 그리고 튜토리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실 때 유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델 설명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싶지만 근데 어디서부터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개발한 연구자 본인의 알고리즘을 기존에 있는 기법들에 빠르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법들은 입력 기여도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김성훈 박사과정생께서 발표해 주셨던 입력 기여도를 잠깐 리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입력 기여도 기법은 이렇게 블랙박스 모델이 있고 모델의 입력이랑 그리고 개라는 추론 결과가 있을 때 이 모델 내부에서 왜 개라고 추론했는지 궁금한 상황에서 이렇게 입력의 어떤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모델이 추론을 했는지 입력이 어느 부분이 이 도구라고 하는 출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또는 모델이 개라고 추론했던 부분이 이 개라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을 보고 추론한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추론한 모델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력 기여도 방법은 그 앞에서 분류해 주셨던 것처럼 백프로퍼게이션 기반의 방법이랑 퍼저베이션 기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캡텀에서도 백프로퍼게이션 베이스드랑 퍼저베이션 베이스드 기법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G,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기법, 그래드캠 기법, 세플리 밸류, 세일리언시, LRP 등 앞에서 배웠던 기법들을 여기서도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도 결과에 노이즈가 발생한 경우에 그 노이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무드 그라드 기법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스무드 그라드 기법도 캡텀 내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기법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델이 이 어떤 기법을 적용했을 때 적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입력 기여도 기법이 내 모델에 적합할까? 내 모델은 어떤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모듈이 이 기여도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비교 매트릭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저희 모델이 만약에 연산량이 아주 큰 모델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이 연산량을 보시고 이 입력 기여도 기법은 적용할 때 그 연산 속도가 좀 느리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델이 내부에 컨버전 모듈 기반으로 구축된 모델인 경우에는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컨버전 기반의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기법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캡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소개드리는 튜토리얼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기반의 기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기법을 있고, 그리고 퍼터베이션 기반 기법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버클루션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여도의 노이즈를 저감하는 스무드 그라드 기법도 이번 튜토리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분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 그 응용으로서 이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캡텀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그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헬퍼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그래서 파이토치에 다뤄보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이토치에 대한 튜토리얼은 이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것 말고도 다른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 캡텀 입력 기여도 기법을 적용하고 싶을 때 더 많은 튜토리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쉽게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을 하신 다음에 이 캡텀을 적용할 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이 절차를 거쳐서 입력 기여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한 인스턴스, 그리고 불러온 다음에 캡텀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입력 기여도 기법을 불러와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입력 기여도를 구한 뒤에 시각화하는 툴까지 캡텀 내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캡텀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입력 인스턴스가 필요하고, 이 입력 샘플은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상태로 옵션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이 필요하고, 그리고 타겟 클래스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개별 입력 기여도 알고리즘마다 필요한 다른 아규먼트들을 지정해야 되는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입력 기여도 기법에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기법을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델이랑 입력을 샘플로 불러옵니다. 저는 이 튜토리얼에서는 레즈넷 8 모델을 불러오고, 이 모델은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입력 샘플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이 레즈넷 18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개라는 클래스를 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력이 어떤 부분을 봐서 이 개라는 부분을 맞췄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캡텀에서 불러옵니다. 먼저 캡텀 어트리뷰트에서 그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안에 모델을 넣고, 그리고 ig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클래스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트리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넣고, 그리고 타겟 레이블로 이렇게 설정한 레브라도 리트리버 클래스에 해당하는 208번이라는 타겟 레이블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ig는 기본적으로 입력 샘플이랑 베이스라인에서 입력 샘플에서부터 베이스라인까지 이렇게 패스가 있고, 그 패스에서 몇 번에 나눠서 이 인티그레이션 값을 근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이 패스를 몇 번에 끊어서 계산을 할지 이 스텝 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제로 값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인위적으로 이 제로 값을 입력 쉐입이랑 맞춰서 만든 다음에 이 제로 텐서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툴도 캡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옵션들은 이 입력 기여도 결과를 해서 불러오고 그리고 입력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지 이미지랑 어트리뷰션을 서로 오버레이 하도록 블렌디드 히트맵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력 기여도 자체만 볼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캡텀 튜토리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맵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컬러바를 표현할지 그리고 입력 기여도 값 중에서 포지티브 값만 표현할지 또는 네거티브 값만 표현할지 또는 전체 사인에 대해서 전체 부호에 대해서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퍼센트라고 하는 이 옵션은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입력 기여도의 결과가 특정 타겟에 대해서 어떤 입력 중에서 어느 특정 픽셀이 아주 강하게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제거를 해야지 컬럼의 분포에서 정확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캡텀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은 이 기여도 값의 분포가 있을 때 그 기여도 값의 분포 중에서 누적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그 100%에 위치한 누적 확률 분포 값에서 여기서 설정한 5%에 해당하는 그 값이 갖는 그 값의 그 확률 분포 중에서 그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클립해서 사용하도록 그 안에 있는 값만 사용하도록 그 5% 이상으로는 아웃라이어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고 이 IG 결과 입력 기여도 결과는 초록색으로 나타난 배경은 지우고 도구라고 예측한 데 중요한 지역은 개 오브젝트 내고를 잘 나타내고 있긴 한데 다소 노이즈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튜토리얼에서 준비한 그 스무드 그라드 기법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IG 방법 또는 다른 입력 기여도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노이지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된 알고리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입력에서 노이즈를 추가한 입력을 이 노이즈를 추가한 입력에 대한 기여도를 구하고 이 기여도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경우에는 앞에서 가진 이 입력 자체에서 있는 노이즈한 그 입력 특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평균을 낸 결과는 노이즈를 좀 저감시킨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오리지널 스무드 그라드 기법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스무드 그라드 스퀘어드 기법은 이 입력 기여도 결과에서 스퀘어드를 취한 결과를 평균을 취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ar 그라드라는 기법은 베리언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오리지널 입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하고 그리고 노이즈를 추가한 입력을 사용한 기여도의 베리언스를 취한 다음에 그 값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를 평균을 취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라드 기법은 캡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노이즈를 터널로 보내는 그런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텀 어트리뷰트 노이즈 터널로 클래스를 불러오고 이 노이즈 터널 안에 앞에서 설정한 그 IG 오브젝트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이즈 터널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트리뷰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넣고 타겟 클래스 레이블 인덱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스무드 그라드에 필요한 얼마나 샘플링 할지 몇 번에 거쳐서
평균이 될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몇 추로 넣을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법을 사용할지, 스무드 그라드 또는 스무드 그라드 스퀘어드, 말그라드를 사용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텀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매뉴얼하게 손으로 직접 구현한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을 샘플링할지 설정을 하고, 루프를 돌아서 어트리뷰션을 계산을 하고, 그런데 그 입력은 노이즈를 취한, 랜덤 노이즈를 취한 입력을 사용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g를 구하는 그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평균을 취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드 그라드 스퀘어드 방법에 적용한 결과는 이렇게 개의 머리에 하이라이트된 기여도 결과가 나타났고, 일반적인 스무드 그라드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소 노이즈한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방법은 화절비전 기반의 기법입니다. 화절비전 기반의 기법은 지난 시간에 이세연 박사과정 학생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여기서 화절비전 베이스 기법을 간단히 리뷰를 하면,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을 마스킹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크게 값이 떨어진다면, 이 PC라는 값들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 입력 마스킹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고 싶은 블랙박스 모델은 마찬가지로 클래스파이어 모델이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지난번에는 그 라이즈랑 사이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튜토리얼은 가장 간단한 기법인 어플루전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 어플루전 기법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커널 사이즈만큼의 네모난 그 커널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입력을 가리게 되고, 그렇게 가린 입력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 로직 값이 PC라고 하는 그 타겟 클래스의 로직 값이 크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력 기여도를 확인하면 이렇게 아까처럼 비슷한 그 히트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캡텀을 사용해서 어플루전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캡텀 그 어플루전 클래스를 가지고 보고,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어플루전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와서 입력을 넣고,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쉐입을 그 까만색 박스 가릴 마스크에 해당하는 그 커널을, 지금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채널이 3개가 있고, 채널 사이즈 그리고 커널 사이즈로 15, 15를 넣습니다. 그러나서 얼만큼 점프해가면서 얼만큼 스트라이드로 이제 건너가면서 볼지 그 스트라이드 수도 채널 바이 그 8x8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지금 타겟은 아까처럼 레브라도 리트리버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설정을 했고, 베이스라인은 지금은 그 검은색 이미지 0으로 처리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코드도 아까랑 그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15x15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고 있는 솔루션 기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좀 레졸루션이 좀 더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루션 기법은 단점이 연산량이 이렇게 매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좀 느리기도 한데, 이렇게 스트라이드 수를 작게 하고 커널 사이즈를 작게 하면 더 느리게 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고 싶지만 좀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것들은 다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모델이 있고,
이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도록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입력 기여도가 보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캣이라고 하는 그 정답 출력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어디를 잡는가를 보여주는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네거티브한 값, 포지티브한 값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류 모델은 이렇게 한 가지 스펠러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는 그 출력 결과가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이 출력한 결과가 이미지랑 같은 사이즈의 2D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각 픽셀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그래서 이거를 원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칼라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한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모델로 FCN 네트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토보 2017년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레드넷 베이스드 FCN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이 연산을 하면 이렇게 각 그 오젝트의 클래스를 그 지역을 조닝하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모델 출력 결과를 뵙게 되는 그런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델이랑 그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제 여기서 캡점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붙여야 하는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타겟 클래스마다 스칼라 값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델의 최종 그 로직 값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종 그 로직 출력이 클래스마다, 그러니까 채널마다 이 입력 2D 쉐입에 해당하는 이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히 여기 있는 클래스마다 썸메이션하는 이 로직 값들을 썸메이션하는 겁니다. 클래스 1에 해당하는 2D 요 픽셀들을 다 더해서 클래스 1 스칼라 값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델 그 바깥에 래퍼를 감싸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되게 분석하고 싶은 모델인 것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른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다 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철에 해당하는 클래스이고 전철에 해당하는 이 로직 값들을 다 더한 값만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은 네거티브 값, 무지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로직만 더하도록 마스크하는 오브젝트도 이 셀렉티드 인덱스만 사용할 수 있고 모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래퍼도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래퍼를 사용해서 모델에다가 이 래퍼 함수를 넣게 되면 그 래퍼 함수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래드캠 어트리뷰션 방법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캡처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드캠을 불러와서 엑셀로 만들고, 이 안에는 이 그래드캠은 입력 기여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피처맵을 보여줄지,
이 그래드캠의 가장 마지막, 지금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피처 맵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트리뷰트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입력이랑 타깃 클래스를 넣고 입력이어도 결과를 얻게 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번 시각화에서는 여기서 그래드캠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입력 사이즈랑 피처맵 사이즈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 사이즈에 맞게 튀겨주는 업샘플링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트리뷰션 결과에다가 이미지 쉐입이랑 동등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이 결과를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코드 안에 넣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 지금은 파스티브 값만 가지고 왔는데 이 타깃 클래스는 버스라고 설정을 했고 이 버스는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입력 중에서 버스로 세그멘테이션 될 때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한 튜토리얼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들 외에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튜토리얼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텍스트 감정, 분류, 문제 태스크에 대해서도 캡처를 사용해서 결과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BQA 태스크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그레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타깃 클래스를 설정하지 않게 되면 아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값에 대해서 전파한 값을 입력 중요도로 출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원다이 박사과정 학생이 소개시켜드렸던 컨셉 베이스드 설명가능 알고리즘에서 TCAV도 캡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코드나 발표 자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